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숙둔방의 박교 원장님 모시고서 노인질환 시리즈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요즘 이제 그 노인질환 시리즈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몸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몸의 질환들에 대해서 다뤄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실 지난번에 건가요? 했던 거에 의해서 네. 일종의 자골신경통의 일부분일 수가 있는 네. 엉덩이, 허벅지, 장단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죠. 엉덩이, 장단지, 허벅지. 네. 아, 그게 이렇게 또 같이 연관이 있군요. 네. 네. 왜냐하면 엉덩이는 물론 자골신경통에 의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네. 이렇게 많이 장시간 앉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엉덩이에 문제점이 많이 옵니다. 아, 네네. 또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장시간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정말 교회 목사님 같은 분들, 많이 앉아 네, 계시고.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 몇 분이 오시는데 네. 그 목사님들이 그 기도할 때 음. 또 교회 일 보실 때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엉덩이에 지장이 굉장히 많이 와요. 네네. 그리고 운전을 장시간 하시는 분들도 ong덩이에 문제가 많이 오고 근데 그 엉덩이의 문제가 좌골신경통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네. 꽁지뼈라고 하면은 가장 사람의 그 엉덩이 쪽에 마지막에 한 요만한 꽁지뼈예요. 요만한 꽁지뼈가 말썽을 부리고 압박을 받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그 변성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엉덩이에 문제점이 옵니다. 그리고 그 엉덩이에 문제점이 오면은 네. 이게 또 허벅지로 내려가요. 아, 엉덩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허벅지로 또 연관이 네, 있군요. 허벅지로 내려가는데 네. 허벅지로 내려갔을 때 허벅지의 근육은 장경 근육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그런데 그 허벅지 근육이 땡기게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당기는 경우도 있고 막 바늘로 찔리는 것 같이 따끔따끔거리면서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군요. 네. 그랬을 때 그 허벅지 근육이 점점 석고화가 돼갑니다. 굳어져 가요. 굳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심했을 때는 다리에 수축 현상도 생겨요. 다리가 약간 짧아지는 현상.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또 어디로 그 증상이 또 내려가냐 하면은 장단지로 내려갑니다. 이 장단지라는 게 무릎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그쵸. 데를 말씀하시는 무릎에서 거죠? 발목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 근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많이들 얘기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근육에 당김 현상이 와요. 네. 그래서 다리를 쭉 폈을 때 그게 당기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죠. 그게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또 문제가 뭐가 어디로 또 올 수가 있냐 하면은 이게 정강이로 갑니다. 정강이면은 그 장단지의 앞쪽 뼈 정강이 뼈라고 해서 네네. 그 다리에 무릎에서 발목으로 내려가는 큰 뼈가 있어요. 앞부분 네. 거기에서 그 뼈가 다리의 두 갈래 뼈인데 네. 거기서 정중앙에 있는 큰 뼈예요. 네. 그 정강이 뼈 쪽으로 이제 신경이 압박을 받아요. 거기는 네. 근육보다는 어떠한 그 신경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문제가 오게 되면은 네. 그 정강이 뼈는 장단지에 오는 어떤 통증보다도 될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근육이 아니라 이제 신경과 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네. 근육도 그렇지만 신경은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산소 공급인데 이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 어떠한 그 마비 현상이 와요. 네. 다리에. 네. 그래서 되게 길 가다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디 앉아서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네. 그런 분들이 대개가 허벅지에 문제가 유발하면서 그 정강이 장단지에 장단지까지 문제가 내려가는군요. 생기게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어디 주저앉게 됩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고. 네, 통증도 심하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보폭이 떨어지질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걸음의 보폭이 좁아지면서 좀 아장아장 걷는 그런 스타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아장아장 걸을 때는 그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온 거예요. 아,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좀 보폭을 좁게 하시는 거군요. 아니, 좁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도적으로 좁게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점점 보폭이 좁아져요. 그건 자기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폭이 좁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늙어서 오는 거라고 해서 치부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치료하면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통증으로 유발돼서 무의식적으로 몸에서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렇군요. 다른 어떤 질환으로 해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엉덩이에서부터 네. 풀어주게 되면은 많이 호전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증세들을 예방하는 차원은 미리 엉덩이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는 그쵸. 방법으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사람이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근육과 관절이 네. 엉덩이 관절하고 무릎 관절이에요. 네. 그럼 엉덩이 관절하고 무릎 관절하고에 연결되는 것은 허벅지 근육입니다. 네. 층층다리에 올라갈 때도 이 허벅지 근육이 수축작용이 원활하면은 층층다리를 잘 올라당겨요. 그런데 허벅지 근육과 장단지 근육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는 층층다리를 오르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물론 무릎에 문제가 있고 좌골에 문제가 있어도 그런데 네. 이 엉덩이와 허벅지 장단지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와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말씀 중에 뭐 계단을 오르내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런 것도 힘들겠지만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엉덩이 근육도 좀 풀어주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운동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모든 거는 네.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네네. 사람 몸이 이상이 생긴 걸 어거지로 풀어내려면은 네네. 그 어거지 푸는 만큼 다른데 또 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거지를 풀지 말고 자연스럽게 풀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는 거는 일종의 산법, 운동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한다는 거는 그건 어거지로 한다는 얘기인데 네. 운동이 아니라 산보예요. 그냥 저녁 걸으시면 식사하시고 되는 거예요. 아침이라든가 이럴 네. 때 그냥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구경할 거 구경하면서 걷는 것이 그게 산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천천히 그냥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나 그쵸. 보죠? 걸어주는 그렇군요. 것도 일종의 그게 산소 운동이 돼요. 근데 무리하면은 네. 얼른 스탑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무리한다라는 건 이제 뭔가 조금 더 통증이 갑자기 가해진다. 통증이 온다거나 어떠한 그 마비 현상이 오면은 그냥 스탑해서 어디든지 앉아서 조금 쉬면은 그 산소 공급이 되고 나면은 좀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거는 순간이에요. 순간이니까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면은 저는 숙덤을 하기 때문에 숙덤을 권장하겠지만은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은 네. 방법을 또 쓰는 것도 좋고 일단 그렇게 해서 마비 감상이 오면 즉각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마사지라고 할까요? 주물러 주는 거. 네. 주물러 줘도 조금은 풀려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결국 처음 시작이 오게 된 게 이제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로 인해서 엉덩이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좀 앉아 있다가도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좀 일어나서 좀 물론이죠. 좀 그런 걸 해주셔야 네. 되겠네요. 당연하죠. 네, 네. 예, 사무직으로도 뭐 좀 장시간 앉아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일어나서 좀 엉덩이를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네. 왜 사실은 엉덩이가 굉장히 중요 부위의 하나예요. 네.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군대 가서 빠따 잘못 맞으면은 골병 들어요. 그렇듯이 그래서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도 이 엉덩이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엉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살만 두실하게 살도 떠 많고 있고. 그래서 뭐 네. 웬만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엉덩이는 이 뒷주머니를 많이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뒷주머니를 사용하지 마세요. 네. 네? 뒷주머니를 사용하게 되면은 뒷주머니에 뭐 지갑이라든가 뭐 이런 거 놓게 되면은 엉덩이 신경과 혈과 근육을 다 압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엉덩이가 그래요. 많이 데미지가 안 나요. 네. 엉덩이 뒷주머니에 뭐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갑, 많죠. 뭐 저도 많이 옛날에 있는데. 뒷주머니를 사용했었어요. 안 좋군요. 그것도 네. 그것도 예방 차원에서는 또 알아둬야 할 상식이네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뒷주머니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네. 좀 보기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네. 앞주머니에다가 뭐를 갖다가 집어넣으시고 뒷주머니는 가능한 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리에 많이 앉아서 생활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 가끔씩 건강을 위해서요.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엉덩이 근육도 좀 풀어주시고 우리 남성분들 뒷주머니에 뭔가 많이 담고 다니시는 분들 그것도 안 좋다고 하네요. 예방 차원에서 그러지 마시고요. 불편하더라도 안주머니, 앞쪽 주머니에다 좀 착용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들고 나올 거고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우리 박교 원장님께서 더 좋은 정보들 자세하게 나눠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